자, 시작해보자. 자, 9월 5일날 강의인데 너희들은 지금 집에 있고 선생님은 강의실에 와 있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지금 마스크 벗은 거야. 자, 지금 우리가 원래대로 하면 다음 주부터는 만나야 되는데 일주일 연장이 됐잖아. 따라서 6일부터 13일까지 연장이 됐는데, 자, 이건 어찌됐든 개인별 학습계획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고, 개인별 학습계획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거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학습관리 담당 선생님한테 연락하든지 아니면 나한테 직접 연락하면 돼. 자, 그 대신 우리가 14일하고 15일 이틀 동안은 16일에 시험이니까 요 이틀 동안은 철저하게 수능 완성에다 올인해야 돼. 그냥 공통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틀 동안은 수능 완성 로직 플로우 복습에다 올인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계획을 짜면 되겠네. 자, 그리고 어찌됐든 봐봐. 지금 사람이 결국 차이는 이럴 때 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왕좌왕하지 말고 최대한 평소하고 동일한 시간표 그대로 움직여야 돼. 그래서 자기가 현장 강의 시간 그대로 줌으로 들어오면 그대로 현장 강의 우리가 동영상 들을 수 있게 다 준비해놨고, 그지? 선생님이 화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라이브보다 조금 더 앞서서 찍는 거야 지금 미리. 그 다음에 학습관리, 숙제검사도 자기가 평소에 봤던 시간 그대로 줌에서 진행하면 돼. 어머니 알겠지? 조교 선생님들 최대한 많이 와서 근무하시면서 너가 학습관리 도와주실 거니까 그대로 진행을 합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문점이 있거나 뭐가 잘 안 된다 그럼 나한테 바로 연락해. 됐지? 자, 시작할게. 자, 빈칸 들어가는데 빈칸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31번부터 34번인데 그지? 자, 빈칸을 갖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건 이미 했고 오늘은 33번, 34번 위주로 진행할 거고, 자, 봤던 건데 결국 뭐다? 빈칸은 우리가 만약에 주제를 찾았다 그럼 이 주제를 갖다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야. 왜? 빈칸은 주제하고 아주 밀접하니까. 그것만 명심하면 되는. 그러니까 빈칸은 주제를 찾는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31번, 32번은 지난 시간 했고 오늘은 33번, 34번을 할 건데 33번, 34번은 항상 어려워. 뭔 말이야, 이제 따라서 무조건 패스하고 마지막에 그지 다 푼 다음에 시간적 여유, 정신적 여유를 갖고 서서히 풀면 소고법의 형식으로 접근하면 되겠네. 자, 푸는 방식 정리해보면 1번이 제일 중요해. 빈칸 문장을 먼저 읽고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뭐야? 자, 그럼 나는 목표를 정하는 거지. 그지? 목표를 정한다. 근데 그 목표라는 게 결국은 뭐야? 거의 그게 주제라고 실제로는. 뭔지 알지? 자, 그 대신 뭐 연결사 같은 힌트가 있으면 활용하는 거고 항상 재진술에 주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다? 빈칸은 답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고 불명확하게 나온다 있잖아. 따라서 뭐야? 답은 찝찝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다? 답을 찾는다가 아니라 오답을 지운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찜찜한 답을 골라내는 거야. 결국 빈칸이라는 건 주제처럼 선명한 답을 주지 않는다고. 알겠지? 그래서 소고법에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좀 해봅시다. 자, 그러면 들어가는데 우선 빈칸에서 먼저 봅시다. 빈칸을 먼저 읽어보면 빈칸 문장을 갖다 여기서 여기를 먼저 읽으면 되겠네. 자, 살아있는 생명체에 의한, 그지? 생명체에 의한 별 사이의 인터스텔라가 우리가 영화도 있잖아. 별 사이의 여행이라는 것은, 별 사이의 이동이라는 것은 뭐뭐하다. 그지? 여기다가 요 5개의 선택지를 넣어주는 거지. 자, 5개라는 건 여전히 환상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빨라진다. 오늘날의 이슈를 갖다 확인한다. 뭐 요거 뒤에 발생한다. 행성이 많다. 뭐 요런 것들. 어찌됐든 선택지를 갖다가 특징 단어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잡은 이 파란색 밑줄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야. 자기 나름대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왜? 그래야만 선택지를 갖다 머리에 담아두고 지문을 읽는 게 중요하다고. 뭔 말이지? 너무너무 중요해. 특히 지문이 어려울 때일수록 선택지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가냐 안 가냐, 그래야지 강약이 느껴진다고. 그치? 자, 그러면 생명체에 의한 별 사이의 이동은 요 5개 중에서 뭘까요? 이게 우리의 목표야. 됐지? 그리고 이게 뭐다? 주제다. 요거면 돼. 이거면 지문을 읽을 때 저절로 강약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 됐지? 자, 그럼 이제 주제를 찾으러 들어가면 되겠네. 주제를 찾으러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요 앞에를 봤더니 우선 첫 번째 답 고르는 거하고는 상관없지만 첫 번째 봐야 될 게 이거야. 많은 사람들이 데디아라고 주장했대. 여기서 느껴야 될 건 뭐야? 자, 33번 지문이잖아. 33번 지문을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쓴 거야. 그럼 33번을 지문을 쓴 갑이라는 사람은 무언가를 주장하고 싶다고. 왜? 기본적으로 빈칸은 주제
주장이 있는 지문이라니까. 그럼 이 사람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펼쳐야 되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일반인 주어가 나왔다. 그럼 이건 뭐하고 걸리게 돼 있다? 역접하고 걸리게 돼 있다. 뭔지 알겠어? 이 부분을 느낄 수 있어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해. 근데 선생님, 아니 하우에버 어차피 볼 건데 뭐가 중요한가요? 최근에는 뭐야? 여기서 하우에버 자리를 어떻게 만든다? 빼버린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이게 나온다면 쉽겠지만 이게 사라질 거라고. 따라서 이게 사라져도 역접을 예상을 했어야 돼. 왜? 아니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펼쳐라 그랬더니 갑자기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런 식으로 막연한 주어를 갖다 사용했다라는 건 뭐야? 일반인 주어 또는 통념을 줬다. 그 말은 뭔 말? 내 생각은 다르다. 비교, 대조를 주겠다는 뜻이거든.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 됐지?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대디아라고 주장했다. 일반인 주어가 나왔으니까 일반적인 통념을 툭 던져주고, 그지? 통념을 준 다음에 그러나 내 생각은 이렇게 펼칠 거라는 거지. 따라서 however 예상하고. 자, 그럼 요 뒤에를 세게 읽어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는 뭐야? 생명체에 의한 별사의 이동은 뭐뭐일까요? 이게 목표라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돼. 됐지? 그걸 목표, 이걸 생각하고 읽은 사람이라면 센서가 켜져야 돼요. 뒤에서. 어디서 켜져야 돼? 자기 연필 자국을 봐봐. 다시 한번. 자, 많은 사람들은 주장했다. 일반인 주어가 나왔네. 통념이 나왔네. 역접이 걸리겠구나. 근데 이게 왜 중요하다? 역접이 생략될 수 있으니까 중요하다. 됐지? 자, 그렇다면 어찌됐든 역접 뒤에를 세게 읽으면 주제가 나올 텐데 여기를 읽을 때 중요한 건 뭐다? 나의 목표를 놓치지 않았어야 돼. 그래야 센서가 이쁘게 켜진다고. 예민하게 만들어라고 자기를. 자, 그러면 생명체에 의한 별 사이의 이동은 뭐뭐이다 라는 목표를 갖다가 유념하면서 이걸 머릿속에 박아놓고 읽다 보면 센서가 어디서 켜졌어야 돼? 여기서 켜졌어야 돼. 왜냐하면 별 사이의 이동, 이 빨간색 밑줄이 같잖아. 그러잖아. 별 사이의 이동, 트래버스가 밑에 나왔잖아. 통과하는 거, 이동하는 거거든. 따라서 트래블스로 바꿨다 뿐이지 똑같은 말이라고 실제로는. 그럼 내가 원하는 정보가 나왔네? 그럼 여기를 세게 읽어야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럼 여기를 갖다 세게 읽어야 된다고 딱 보면 여기서 뭐가 보이는 거야? Did not evolve. 따라서 뭐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부정어야. not이야. 즉, 별 사이를 통과하도록 진화하지 못했대. 즉, 별 사이의 이동은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네. 됐잖아.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여기에 뭐가 나왔어? 여기에 지금 콜론, 세미콜론, 하이픈. 여기서는 뭐야? 세미콜론이 나왔어. 자, 이 세 개가 나온 뭐다? 부연 설명이야. 즉, 앞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지. 왜? 글쓴이가 요 앞에 문장을 썼어. 근데 독자가 이해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잘 봐, 이 말이야. 그럼 잘 보면 되지, 우리 입장에서는. 자, 봐봅시다. 여기서 뭐라 했다? 별 사이의 이동을, 그지? 이동이 어떻게 했다? 그런 식으로 진화하지는 못했다. 즉, 할 수 없다. 이 얘기가 나왔어. 뒤에 봐볼게. 자, 뒤에는 뭐가 나왔냐면 만약에 별 사이에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원래는 안 된다 했잖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면 걔들은 뭐다? 로봇이다. 즉, 로봇은 capable, 가능할 것이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목표는 뭐야? 생명체는 가능한가 이거거든. 로봇은 뭐야? 생명이 없는 애잖아. 즉, 생명이 없는 로봇은 capable, 가능하다. 그 말은 뭔 말이야? 이거의 반대말인 생명체를 가진 인간 같은 사람들은 뭐다? 불가능하다. 즉, 요 앞에 문장에서도 안 된다 했고 여기서도 인간은 안 되고 로봇만 된다 했으니까 결국 생명체에 의한 별 사이의 이동은 뭐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 한 번만 더 봅시다. 어려운 문제니까. 자, 여기서 지금 이제 however가 나왔고 난 뒤에를 세게 읽어야지. 난 주제를 찾을 거니까. 근데 나의 목표라는 게 뭐야? 생명체에 의한 별 사이의 이동은 뭐뭐일까요? 이게 목표라고. 이 목표를 갖다 생각하고 독해를 한 사람은 여기서 번쩍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 별 사이의 이동이라는 이 빨간색 밑줄이 그대로 나왔거든. 오케이, 그럼 난 여기를 갖다 읽어서 요 빈칸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지. 자, 과연 별 사이의 이동이라는 것은 어떨까? Did not evolve. 뭐야? 인간이 그런 식으로 진화하지를 않았대. 즉, 뭔 말이야? 불가능하대. 자, 근데 여기서 세미콜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줬지. 만약에 그 별 사이, 이렇게 불가능한데 만약에 별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게 존재한다면 그것은 뭐일 것이다? 로봇일 것이다. 로봇은 가능할 것이다. 즉, 생명체가 아닌, 그지? 생명체가 아닌 로봇은 가능하대. 그 말은 뭔 말이야? 로봇의 반대말인 생명체는 불가능하다. 즉, 여기는 뭐다? 불가능하다 이 말이 나와야 된다.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명체에 의한 별사의 이동은 불가능하다. 자, 그럼 선택지에서 그걸 찾아야 되잖아. 불가능. 근데 불가능이 보이지가 않는다. 그죠? 여기서 불가능을 찾아봐. 불가능. 불가능이 보이지 않아. 자, 이거 뭐야? 이게 난이도를 조정한 거지. 선택지를 갖고. 어떻게 조정한 거야? 원래는 이 말이지. 자, 생명체에 의한 별사의 이동은 뭐다? is impossible 하다 이거지. 근데 이걸 갖다 조금 불편하게 선택지를 만들어준 거지. 왜? 빈칸이니까. 만약에 이게 주장이나 목적처럼 쉬운 거였으면 is impossible이 나왔을 거라고. 근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을 조금 더 어렵게 약간 재진술해 준 게 뭐야? 여전히 환상으로 남아있다. 즉 현실이 아니다. 환상이란 건 현실의 실제의 반대말이니까. 즉 현실에서는 없는 일이다. 불가능하다. 그걸 뭘로 표현한 거야? 여전히 환상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뭔지 알겠지? 좋은 문제야. 여기서 is impossible을 remains a fantasy 이렇게 줬다라는 거 이것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 좋은 문제 같아. 따라서 완벽한 독해로 풀기는 쉽지가 않지만 핵심은 내가 원했던 핵심은 뭐냐면 분명히 빈칸에 대한 목표를 갖다 분명히 갖고 있었으면 여기서 센서가 켜졌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별 사이의 이동이라는 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로봇만 가능하다 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불가능이 들어가야 돼. 근데 선택지 보니까 불가능이 안 보여. 근데 뭐야? 재진수를 건 거지. is impossible을 뭘로? remains a fantasy 이렇게 걸었으니까. 됐지? 이렇게 아주 좋은 스텝을 다 밟은 것 같아. 문제로서는 되게 좋은 것 같으니까 요 스텝들 복습 잘해. 다시 한번. 자, 매니가 나왔으니까 일반인 주어니까 역접 걸리겠네. 예상했는지. 그 다음에 요 뒤에서 나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센서가 켜졌는지. 그럼 여기서 분명히 did not evolve. 오케이, 안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세미콜론을 통해서 로봇만 가능해. 그 말은 뭔 말이야? 생명체는 안 돼.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불가능. 선택지에 불가능이 없네? 재진술. 됐지? 요런 느낌. 빈칸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과정들이 다 있어. 연습하기 아주 좋은 문제 같아. 자, 근데 이제 뒤에도 한번 봐볼게. 근데 힌트가 또 있었지, 실제로는. 답은 우리가 어찌됐든 1번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알다시피 주제는 어디에 있는 거야? 첫, 주, 연, 끝이잖아. 끝 문장에 또 나왔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confine, 제한할 것이다. 어디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에. 그 말은 뭔 말이야? 다른 행성으로 이동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 말이 된 거지. 따라서 이 문제는 이 confine, 이게 핵심 단어로 볼 수도 있는 거지. 우리 자신을 현재 살고 있는 행성에 제한한다. 그 말은 뭔 말이다? 이동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니까. 됐지? 아주 좋은 문제 같아. 오케이, 됐습니다. 그렇게 풀어내면 될 것 같고. 자, 34번인데 34번은 항상 오답률 3등 안에 들어. 그지? 출제자가 작심하고 어렵게 낸 거야. 따라서 제발 내가 말하는데 뭐야, 제발 건너뛰어. 풀지 말고. 뭐만 알지? 33번 34번은 정신건강을 위해서 건너뛰는 게 좋아. 내가 누차 말했잖아. 쉬운 문제를 먼저 풀고 어려운 문제를 갖다 나중에 푸는 거야. 근데 이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뭐다? 내가 여유가 있는 거지. 어떤 여유? 시간적 여유와 정신적인 여유. 쉬운 문제하고 EBS 연계 문제를 빨리빨리 풀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를 소거법으로 접근하면 답은 맞출 수 있다고. 됐지? 자, 그리고 누차 말했지만 현실적인 풀이법을 써야 돼. 내가 이거 34번에 대한 해설 강의를 들었는데 그냥 우겨불어. 내 생각에는 자기들도 뭔 말인지 모르면서 그냥 해설지를 그대로 읽으면서 알겠죠? 이렇게 가버린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보면 알지? 내가 봤을 때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출제자가 지문의 난이도가 아주 어렵다는 걸 알았어. 이게 난이도가 예를 들면 100이야. 너무 어려워. 평균 난이도가 60이면 이건 100이야. 따라서 이 선택지에서 힌트를 굉장히 많이 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이 어렵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 없다니까. 선택지로 난이도 조정을 한다고. 지문이 너무 어려우면 선택지에서 답을 고르기 좋은 힌트 이런 부분을 주게 돼 있다고. 뭐면 알겠지? 근데 이 문제 해설 강의를 들어보면 전부 다 이걸로 했어. 지구들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면서 그냥 이게 100% 해설됨을 전제로 문제를 갖다 풀고 있다고. 오케이? 내 생각에는 이 지문은 고등학생이 읽었을 때 60% 해석되기도 힘든 문제야. 선생님 말했잖아. 너희들한테 해설 강의를 하기 전에 내가 적어도 재수생 애들을 대상으로 한 10명 이상 풀려본다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보면서. 오전에 선생님이 재수생 애들을 불러가지고 문제 푸는 걸 다 점검을 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걔들 레벨 테스트나 이런 걸 할 때 내가 한 문제 푸는 과정을 일부러 본다고.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재수생 상위권 애들도 완벽하게 해석한 애들이 아예 없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34번 문제는 출제자가 이미 어렵게 낸 문제야.
근데 이런 문제를 내가 완벽히 해석해서 풀겠다? 불가능해. 시험장에서 너희들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볼게. 자, 그러면 우선 빈칸을 먼저 읽어야 되겠지. 빈칸을 먼저 읽으면 인간 인식에 대한 어려움, 어떤 문제라,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러한 사실로부터 발생했대. 즉 이걸 갖다가 좀 편하게 우리 나름의 언어로 바꾸면 뭐야? 인간 인식에 대한 어려움은 뭐뭐 때문이다. 뭐뭐로부터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인간 인식에 대한 어려움은 뭐뭐 때문이다. 그지? 그게 뭘까? 그게 우리의 목표. 그리고 그게 뭐다? 주제. 뭔 말인지 알지?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걸 만들고 가야 된다니까. 자, 그 다음에 뭐야? 선택지를 넣어야 되는 거지.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자, 선택지 넣으면 여기서가 중요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지금 이 문제를 갖다가 맞췄던 애들은 지문에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었어.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일이 개별 클리닉 하면서 봤더니 이 문제를 맞춘 애들은 지문 해석이 안 되는 건 똑같아. 근데 맞춘 애들은 선택지 활용해서 차이점이 있더라고. 봐볼게. 자, 인간 인식에 대한 어려움은 이 5개 중에 하나겠지. 첫 번째 뭐야? 이제 특징 단어를 밑줄을 그어야 될 거 아니야. 자, 다가오는 어떤 현상을 예측하는데 바쁘기 때문이다. 검사 없이는 새로운 정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 자신만의 목표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규범을 내재화하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내가 느껴지는 건 A, not B 구문이 떴다라는 거지. 자, 선생님이 항상 말했잖아. 지문에서 수능 지문의 대부분 60% 이상이 대칭, 역접, 대조 이런 느낌이 있다고. 따라서 선택지도 대칭성 있는 선택지가 나오면 그게 정답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했잖아.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난 3번을 보고 상당히 매력을 느꼈어요. 여기서 나는 우선 3번? A, not B 구문이네? 뭐 대조, 대칭성이네? 오케이, 3번도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정도 생각을 한 거야. 예상일 뿐이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야? 4번에서 똑같은 구도가 한 번 더 나온 거야. 현실에 인간 반응을 하는데 현실 그 자체에 직접적으로 반응한 게 아니고 현실을 그들 나름의 해석을 통해서 반응한다 이런 거야. 그럼 여기서 또 A, not B 구문이 나왔네? 그래서 나는 이 두 개가 뭔가 중요하지 않나? 대칭 선택지가 나왔다는 건 중요한 건데 그것도 2개나 나왔어. 그럼 둘 중에 하나 아닌가 정도를 생각한 거야. 5번을 봤어.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걔들은 어떻게? 그들의 의사결정을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해. 근데 여기서 힌트가 또 나왔네. 뭐가 나왔어? their own이라는 표현이 자꾸 나온다고. 그들 자신의. 공통 단어잖아. 그럼 나는 우선 4번, 5번, 3번, 4번에서 A, not B 구문이 보이고 3번, 4번, 5번에서 their own, 그들 자신의, 그들 자신의 뭔가 주관적인 이런 느낌을 가져본 거지, 선택지로서. 자, 그럼 이걸 갖다 너가 보기 편하게 도표를 한 번만 정리해보면 어찌됐든 예상이지만 난 3번, 4번이 뭔가 굉장히 매력성이 있어 보여. 뭔 말인지 알지? 대칭 구조를 갖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자, 3번이라는 건 사회적인 규범, 즉 뭐가 아니고 자신의 목표가 아니고 그 다음에 현실 자체가 아니고 뭐다? 현실에 대한 자신의 해석. 그 다음에 their own까지 생각하면 우리는 뭘 볼 수 있어? 뭔가 자신의 주관적인 이런 느낌까지 예상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여기서 차이가 난 것 같아. 여기서 내가 봤을 때는 지문에 들어가기 전에 34번은 어려울 거야. 해석이 만만치 않아. 그럼 우선 나는 선택지를 최대한 잘 씹어먹고 가야지. 왜? 나는 이미 다 풀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상태 정도를 갖다 예상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지. 자, 들어가 볼까? 그러면 우선 쭉 읽어가야 되는데 우선 우리의 목표를 갖다 유념하면서 가야 돼. 근데 그게 결국은 주제일 거야. 쭉 가는데 우선 뭐가 보이냐면 자, 프랭크 나이트라는 권위자가 나왔어. 자, 그 말은 뭔 말이야? 요 앞에서 어떤 주장을 했나봐. A라는 주장을 했나봐. 근데 그게 남들이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 따라서 뭐야? A라는 뒷받침을 한 거죠, 여기서. 따라서 우리는 뭐야? 프랭크 나이트라는 사람의 주장에 관심을 가지면 돼. 즉 34번 지문을 쓴 사람은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데 남들이 안 믿어줄 것 같으니까 이 나이트라는 유명한 권위자를 끌고 와서 이 사람 생각이 나의 생각이다라고 뒷받침을 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뭐야? 이 나이트라는 사람의 주장에 관심을 가지면 돼. 그게 이 34번 지문을 쓴 사람의 주장일 거니까. 됐지? 자, 그러면 근데 이 표현 하나 알아두자. 여기다 내가 지금 검은색 회색 밑줄을 그어놨는데 어드레스가 우리 생각에는 주소 뭐 이런 표현으로 많이 알잖아. 근데 어드레스가 동사로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를 다루다 이런 뜻이 있어. 뭔지 알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를 다루다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그거 좀 알아두고. 동사로서 되게 중요해.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프랭크 나이트라는 사람이 권위자로서 나왔고 그럼 이 사람의 주장이 결국 34번 지문의 주제일 거야.
자, 그걸 갖다 생각하면서 읽은데 요 앞에까지는 특별한 건 없네. 즉 우리가 인간 인식에 대한 어려움은 뭐뭐 때문이다라고 정하고 있는 우리의 목표에 관련된 정보가 없다고. 오케이, 그럼 뒤로 넘어가는 거지. 근데 뭐야? 계속 명심할 건 나의 목표, 인간 인식에 대한 어려움은 뭐뭐 때문이다. 이걸 갖다 유념하면서 가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요 선택지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된다. 뭔가 A, 나, B 구도였고 그 다음에 자신의 뭔가 이런 주관적인 얘기가 나왔고 요걸 생각하고 들어가면 센서가 여기서 켜질 것 같아. 즉 인간 인식. 아까 우리가 봤던 우리의 목표 중에 소재가 나왔잖아. 그리고 프랭크 나이트라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말했대. 그럼 이제 여기를 세게 읽어야 되겠지. 그렇잖아. 이 사람을 권위자로 끌고 왔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목표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 그럼 거기에 뭐야? 핵심적인 정보가 나올 거라고. 자, 그럼 여기를 봐볼까? 여기를 봤더니 뭐냐면 인간의 인식이라는 건 과학적인 패러다임하고 맞지가 않대. 그 다음에 뭐야? 과학이라는 건 인간의 인식을 위한 공간이 따로 별도로 있지가 않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네. 그렇잖아. 인간의 인식이라는 건 과학적 패러다임하고 맞지가 않고 과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인식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준비한 게 아니래. 그렇잖아. 그래 놓고 여기서 이제 그럼 이 표현도 좀 보일 수가 있는 거지. 첫 문장. 인간이라는 것은 그들이 인식한 것에다가 다양한 의미를 부여한대. 그잖아. 다양한 의미. 자, 그러면 여기서 뭔가 주관성이 나타나고 여기서 객관성이 나타나는 건데 자, 요거에 대한 부분을 갖다 유념하면서 선택지로 다시 돌아와 볼게.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이 얘기는 없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3번에 관련된 얘기.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여기서 요 문장, 요 녹색 문장을 보면 어떤 주관성이 느껴지고 근데 주관성이라는 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회규범 얘기가 여기서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 사회규범 얘기가. 그러잖아. 과학과 비교를 하고 있거든. 실제로는 사회규범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주관적인 부분이고 이건 뭔가 현실 자체로서 객관적인 부분이고 그지? 그나마 얘가 나은 구도야 지금. 왜냐하면 여기서 그랬거든. 분명히 인간의 인식이라는 건 과학적 패러다임하고 맞지 않습니다. 어떤 주관적인 인식과 객관적인 그런 패러다임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미 우리가 선택지에서 봤던 것처럼 A, 나, B 구문을 나타낸 두 개 중에서 얘가 전혀 없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3번이 소고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소셜 놈즈, 사회 규범, 사회 표준 이런 얘기는 여기에 아예 언급이 없거든.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4번에 가까운 것 같아. 나머지 지워볼까? 예를 들면 다가올 현상을 예상한다? 이런 말 전혀 없어. 새로운 정보 관련된 얘기 전혀 없어. 그잖아. 그 다음에 이성적 존재다? 이런 말 아예 없다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3번, 4번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들 자신의, 자기 자신의 이런 느낌이 여기에 나오긴 나왔거든. 근데 이 빨간색 지점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회규범 얘기가 아예 없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소고법의 관점으로 갔을 때 4번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원하는 건 34번은 틀려도 1등급하고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34번 이 문제를 만났을 때가 제일 중요한 건 45번째 만났어야 돼. 이 문제를 갖다 만났을 때 나는 나머지는 다 풀었고 가장 마지막에 얘를 만났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리고 이 문제는 틀려도 1등급에 지장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지? 그리고 철저하게 소고법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 과연 나의 목표가 있었는지. 그렇다면 여기서 나의 목표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네? 더군다나 권위자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 그럼 이 지점을 세게 읽어야지. 자, 그럼 이 지점을 갖다 세게 읽었을 때 결국은 뭐다? 과학이라는 건, 객관적인 과학이라는 건 주관적인 인식, 인간의 주관적인 인식, 그거하고는 뭐다? 일치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야? 인간의 주관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인간은 자기가 인식한 거에 자기 나름의 다양한 의미를 부여해버린대. 주관성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3번, 4번 중에서 이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알겠지? 소고법으로 접근하면 풀 수는 있는 문제, 그러나 아주 어려운 문제. 근데 중요한 건 지문은 정말 어려웠지만 선택지의 힌트가 상당히 많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 선택지를 갖다 잘 활용했으면 좋겠네. 특히 33번, 34번이 지문이 어렵다면 선택지의 힌트가 되게 많다고. 뭔 말인지 알지? 꼭 그거 유념하고. 자, 순서 구간 들어왔습니다. 순서 구간은 35번부터 39번인데 지금 흐름관이 35번인데 여기선 두 문제가 나왔잖아. 근데 드문 일이야. 원래는
흐름무관은 하나만 나올 거야. 오케이? 자, 흐름무관은 순서 유형인데 어떤 성격이 중요하다? 주제의 성격이 중요하다. 이거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 자, 풀어봅시다. 자, 힌트 지칭어, also, 연결사, re-then을 활용하는 건 똑같아. 그러나 35번은 뭐다? 주제의 성격을 활용한다. 요거 신경 쓰고. 자, 그렇다면 자, 머릿속에 박아. 자, 리마인드 한번 해봐. 첫 문장이 주제다. 자, 1번 선택지는 주제를 구체화한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뭐가 발생한다? 주제가 확실하게 나타나겠네. 그치? 자, 두 번째 어떻게 한다? 2번부터 5번 선택지를 주제하고 비교한다. 그치? 주제하고 비교한다. 됐지? 세 번째, 단어 함정을 팔 거야. 단어 함정. 단어 함정. 즉, 눈으로 보면 되게 반가야. 눈으로 보면 나 저 단어 봤는데 이런 느낌이 날 수 있다고. 반가워 이런 느낌은 난다고. 근데 문제는 뭐야? 주제하고 비교하면 전혀 생뚱맞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단어만 놓고 보면 저거 본 단어인데 반가운 마음이 들어. 근데 내용으로 본다면 주제하고는 아주 생뚱맞게 돼 있다고. 그지? 이게 전형적인 함정 공식이야. 자, 네 번째는 뭐야? 우리가 알다시피 지칭어 계열, 그 다음에 also 계열, 그 다음에 연결사 계열의 힌트를 활용하는 거. 됐고, 다섯 번째 정답의 확률인데 1번은 된 적이 거의 없어. 2번은 조금 가능성이 있고, 압도적으로 3번, 4번이 높고 5번도 역시 가능성이 거의 없고. 됐지? 이 정도를 잡아낼 수 있으면 되겠네. 자, 여기까지 잡은 상태에서 이제 이걸 그대로 접목해 볼게. 자, 근데 여기 모의고사 4회에서는 흐름무관이 2문항 나왔어. 그러나 실제로는 1문항 나올 거야. 자, 시험에서 예상과 다르게 출제되더라도 놀랄 필요가 전혀 없지. 지금 여기서는 흐름무관이 2문제가 되고 문장 삽입이 하나가 됐거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거야. 왜? 문장 삽입이 훨씬 더 어려운 문제니까. 됐지? 그거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 자, 그럼 여기서 그대로 풀어봅시다. 이걸 적용하면서. 근데 여기서 우선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표현은 이 표현을 잡아야 돼. It is time to. 자, 주제는 기본적으로 뭐야? 뭐뭐 해라. 그지? 뭐뭐 해야 된다. 그잖아. 근데 얘는 뭐야? 뭐뭐 할 시간이다. 이것도 주제야. 아주 잘 나오는 표현이야. 따라서 it is time to. 자, to 부정사 할 시간이다. 자, 공부해라. 뒤지게 공부해라. 뒤지게 공부할 시간이다. 뭐냐? 같은 말이야. 됐지? 자,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제는 부모에게 효도할 시간이다. 같은 말이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it is time to가 나오면 주제다. 요거 먼저 잡아야 돼. 이 문제 답하고 상관없이. 아까 우리가 man이라는 일반인 주어가 나오면 역접이 나올 거다라는 건 기출에서 반복되는 패턴이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기출에서 반복되는 패턴이니까 it is time to가 나오면 to 부정사 이하가 주어다. 됐지? 주제다. 오케이? 뭐뭐 할 시간이다. to 부정사 할 시간이다. 그게 주제라는 거 명심해야 돼. 자, 그럼 어찌됐든 첫 문장이 주제인지 알고 있으니까 가보면, 농업과 음식이라는 건 지역사회의 정치적인 안건이다. 그지? 자, 근데 첫 문장에서 우선 나왔는데 확실하게 확 느낌은 덜 와. 그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 1번 선택지로 구체화하면 돼. 자, 1번 선택지로 봤더니 역시 또 빨간색, 파란색이 나왔는데, 자, 농업과 음식이라는 건 지역사회의 통합이 돼야 되는데 어떤 관점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여기서 굳이 좀 차이점을 본다면 여기는 어떤 정치적인 관점, 여기는 경제적인 관점 얘기가 나왔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버리면, 파랑색은, 그지? 파랑색은 뭐냐면, 파랑색 부분은, 그지? 농업과 음식 얘기야. 농업과 음식이라는 것이, 그지? 지역사회에 통합돼야 된대. 지역사회에 통합돼야 된대. 농업과 음식이라는 게 지역사회에 통합돼야 된대. 근데 여기서 굳이 본다면 어떤 관점에서? 정치 관점에서, 그 다음에 경제 관점에서. 이 정도 잡아내면 거의 다 잡은 거겠네. 됐지? 자, 첫 문장에서 주제를 잡았는데 확 느낌이 안 와서 1번 선택지가 넣어봤더니, 그지? 파란색하고 빨간색이야. 즉, 소재라는 건 농업과 음식이고, 그걸 구체화할 땐 뭐야? 지역사회, 농업과 음식이라는 것이 지역사회에 통합돼야 된대. 어떤 면에서? 정치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됐지? 요까지를 잡았어. 이게 다야. 이렇게 하면 끝난 게임이야, 이건. 됐지? 그대로 이제 가봅시다. 2번부터 5번은 주제하고 비교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어? 지칭어가 나왔네. 4번, 지칭어. 자, 이러한 통합은, 자, 지칭어 플러스, 그지? 지칭어 플러스 명사가 나왔어. 그럼 그 명사가 앞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러한 통합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에 통합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 봤더니 자 이렇게 통합이 나와 있네. 그러면 2번은 좋은 애야. 나쁜 애가 아니야. 왜? this를 이용하면 여기 나오는 통합을 이러한 통합 이런 식으로 지칭어를 활용해서 받았잖아. 따라서 요 힌트를 갖다 물고 늘어지면 2번은 좋은 놈이야. 됐지? 근데 힌트를 활용하지 말고 주제 관점에서도 다시 한번 본다면 역시 자 파란색 농업 음식하고 빨간색 지역사회에 통합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거라고 딱 봤더니 뭐야? 농업과 음식이라는 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똑같아야 된대. 뭐하고? 농업 아닌 애하고. 즉, 뭔 말이야? 차별하지 마라. 자, 농업 아닌 애들하고 차별하지 마라. 농업에 관련된 회사나 농업에 관련되지 않은 회사나 차별하지 마라. 동등하게 해라. 그 말이 뭔 말이야? 결국은 통합해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치? 통합해라. 자, 그럼 요까지는 나쁘지 않네. this라는 지칭어를 물고 늘어줘도 2번은 착한 애고 그 다음에 주제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2번은 좋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범지대로 들어가는 거야. 3번, 4번이 우범지대니까. 자, 3번 딱 그런데 첫 번째 단어가 뭐야? 추가적으로. 이런 말이잖아. 따라서 얘가 나왔다는 건 뭐야? 앞에서 했던 말하고 내용은 똑같으면서 하나가 더 추가될 거라는 건데 자, 우리가 봤던 게 여기서 정치, 경제였잖아. 근데 여기서 뭘 봤어? 경제 얘기를 봤잖아. 그럼 추가적으로 하면 정치 얘기가 나오는 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거지. 그지? 어디셔널리가 나왔다라는 건 하나 더 나온다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경제 얘기를 했고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항목으로 정치 얘기를 하면 되겠네. 자, 그 예상에 맞춰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나온 거지. 자, 농업이라는 것이 자 이게 선거구라는 거잖아. 예를 들면 농촌 선거구는 도시하고 달리 좀 그지? 왜냐면 도시는 밀집돼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는 요만한 데에 인구 10만 명이 살아. 그게 이래서 이게 하나의 선거구가 될 수 있어. 근데 예를 들면 농촌은 이만한 데에 예를 들면 10만 명이 살아. 따라서 뭐야? 선거구가 훨씬 넓을 수도 있는 거지. 따라서 농촌은 선거구를 결정하고 이런 것도 되게 좀 뭐랄까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선거구, 즉 얘가 가리키는 게 뭐야? 얘가 가리키는 게 바로 정치지. 농촌에 있어서 선거구란 것도 뭐야? 지역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럼 같은 얘기지 결국은. 그치? 역시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지역 차원에서 의논돼야 되고 통합돼야 되고 같은 말을 하고 있네. 그치? 여기서 정치 얘기가 나왔고 경제 얘기가 나왔고 여기서 경제 얘기가 나왔고 추가적으로 정치 얘기가 나왔고 같은 말이야. 자, 그러면 3번, 4번이 우범지대인데 3번을 통과했어. 그 말은 뭔 말이야? 4번이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4번이 거의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다시 한번 봐보자고. 근데 봐봐. 범죄자는 어떤 특징이 있다? 단어 함정을 판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어만 보면 엄청 반가운 단어가 있어. 근데 내용을 주제하고 비교하면 뭔가 생뚱맞아. 주제는 뭐야? 농업하고 음식을 지역사회에 통합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 이걸 주고 이걸 안 주든지 아니면 이걸 안 주고 이걸 주든지 절름발이로 나오게 돼 있다고. 따라서 둘 중에 하나가 단어가 나와. 따라서 반가워. 근데 뭐야? 두 개가 다 있어야 주제인데 두 개 중에 하나는 없다고. 여기도 똑같은 거지. 자, 이 단어는 뭐야?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단어잖아. 농업이라는. 그치? 앞에서도 봤던 단어잖아. 따라서 이 글의 주제는 파란색 밑줄과 빨간색 밑줄이 만나야 주제야. 즉 농업하고 음식을 지역사회에 통합하자 이 얘기인데 여기서 농업 얘기는 나왔는데 지역사회 얘기가 전혀 없다고 지금. 그러잖아. 따라서 단어만 놓고 보면 엄청 반가운데 주제를 놓고 보면 파란색만 있고 빨간색이 없어. 따라서 뭐야? 4번 선택지는 절름발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전형적으로 얘는 있고 얘가 없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4번은 의심스럽고 그럼 4번이 답인데 확인의 관점에서 5번 봐보자고. 그럼 5번에 뭐가 나와야 돼? 농업하고 음식을 지역사회에 통합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5번을 봤더니 농업하고 음식을 통합시다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따라서 첫 문장에서 주제를 갖다 잡으려 했더니 잘 안 됐는데 1번 선택지를 넣었더니 구체화가 됐다. 오케이. 농업하고 음식을 지역사회에 통합하자. 그러면 거의 다 잡은 문제. 근데 분명히 범죄자는 뭐다? 범죄자는 단어는 반가운데 주제로 보면 뭐야? 절름발이. 뭔지 알겠지? 공식 그대로 걸린다고 보면 되겠네. 자, 근데 원래대로 하면 36번에 ABC 배열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만 특이하게 흐름무관이 두 개야. 땡큐야 우리 입장에서는. 왜? ABC 배열하고 흐름무관보단 ABC 배열하고 문장삽입보다는 흐름무관이 훨씬 쉬워. 됐지? 자, 역시 마찬가지야. 주제를 잡아봅시다. 주제를 잡으면 우선 여기선 3개가 나왔네.
낮 시간의 온도, 즉 낮에 뜨거운 온도가 상승했고 그 다음에 밤에 차가운 온도는 줄어들었고, 그지? 세 번째, 공기는 오염됐고, 그지? 요 세 개인데 그냥 표현상 하나만 해볼게. 어찌됐든 결국 뭐야? 밤에 차가운 온도 시간이 예를 들면 줄어들었고 낮에 뜨거운 시간은 길어졌다. 즉 기온이 상승했다 이런 얘기겠네. 기온 상승, 그지? 기온이 상승했고, 그지? 기온 상승 얘기가 나왔고, 우선 파란색의 관점에서 보면 기온 상승 얘기가 나왔네. 기온 상승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전부 다 뭔가 나쁜 걸로 나왔어. 뭔가 이렇게 나쁜 거, 그지? 불편함, 어려움, 그 다음에 뭐 피로, 그지? 그 다음에 사망까지도 나왔네. 그래서 제일 심한 것만 밑줄을 그었어. 어찌됐든. 자, 그럼 정리해보면 기온 상승이란 게 인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 얘기겠네. 기온 상승이라는 것이, 그지? 인간 건강을 나쁘게 영향을 미친다. 그지? 인간 건강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잡으면 주제는 잡힐 것 같아. 됐지? 자, 1번 선택지를 넣어볼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hit islands 이 단어를 모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그지? 이 단어를 모를 때 이걸 추론할 수가 있어. 어떻게 추론할 수 있어? 생각해봐. 자, 여기서 내가 hit island를 몰라. 그럴 때도 추론이 가능해. 어떻게 할 수 있어? 자기가 생각해봐. 자기도 몰랐을 거 아니야. 추론 가능한 방법. 이렇게 연습을 해놓으면 우리가 올소를 활용하는 능력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봐볼게. 자, 이 단어가 어려운데 밑에 나왔지. 이거 제스베이시 악화시키다 이런 뜻이야. 자, 이거 hit island가 뭐지는데 뭔지는 몰라. 근데 얘는 또한 악화시킬 수 있대. 뭔가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대. 근데 자, 봐봐. 우리가 이 표현을 봤지. 여기서 인간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했잖아. 그러면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니까 올소로 이어지는 거지. 아, 그러면 요 앞에 나왔던 내용이 hit islands하고 동일한 값다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거지. 그러잖아. 그러면 여기서 hit islands가 나타내는 건 아까 우리가 봤던 낮에 뜨거운 시간은 길어졌고 밤에 시원한 시간은 줄어들었고 공기는 오염됐고 이걸 갖다 hit islands라고 부르는 거지. 뭔 말이냐면 여의도 같은 이런 공간이 있어. 섬처럼 예를 들면. 근데 막 높은 빌딩 막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공기가 순환도 안 돼. 바람도 안 통해. 그래서 기온은 점점 올라가. 이런 데를 갖다 뭐야? 뜨거운 섬 이런 느낌으로 열섬 이렇게 부른다고. 뭔지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요런 것들이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이 또한 나쁜 영향을 미친다. 나쁜 영향 1번, 나쁜 영향 2번. 그럼 얘들은 같은 거.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 그치? 자, 어찌됐든 기온이 상승함으로써 인간 건강이 나빠진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잡힌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2번부터 5번을 주제하고 비교해 볼게. 2번 봤더니 어린이나 나이 든 사람들은 이런 현상으로부터, 이런 상황으로부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지? 이런 상황이란 게 이런 거겠지. 그지? 막 점점 날씨는 뜨거워지고, 그지? 습하고, 밤에 시원한 시간 되게 짧아지고, 낮에 뜨거운 시간 엄청 길어지고, 이런 것들. 이런 현상으로부터 위험에 만날 수 있다. 그럼 똑같잖아. 어찌됐든, 요 파란색이 기온 상승을 나타내는 거고, 빨간색이 인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나왔고. 됐지? 자, 그럼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는 2번은. 자, 3번 봐볼까? 3번이, 자, 여기서 이제 우범지대니까 3번, 4번은 우리가 특히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데, 3번에서 봤더니 분명히 봐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지 단어가 다 있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쿨링이란 단어가 여기 있고 템퍼러처라는 단어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페이브먼트란 단어가 여기 있고 즉 눈으로 보면 반가운 단어들이 엄청 많아 지금. 근데 여기는 뭐야? 두 개가 필요하다 했잖아. 기온 상승 얘기는 여기 있네. 그지 높은 온도니까 기온 상승 얘기는 있는데 문제는 뭐야? 요 3번 여기서부터 요까지에는 빨간색이 없잖아. 지금 빨간색 밑줄이. 즉 인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 전혀 없다고. 이해되지 뭔 말인지? 전형적이잖아. 단어는 반가야. 근데 절름발이야. 그러잖아. 즉 이 글의 주제는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서 인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데 요 얘기는 있는데 요 얘기는 없잖아. 그럼 전형적인 절름발이지. 근데 단어는 엄청 반가운 애들이 많고. 됐지? 자, 그러면 3번 이놈이 범죄자 같아. 자, 그럼 우리는 뭘 보는 거야? 4번에서 주제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4번이
기온 상승하고 인간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만 나오면 3번은 범죄자라는 게 확실하잖아. 2번하고 4번이 딱 이어지니까. 자, 4번을 한번 봐볼까? 4번은 어떻게 봐야 돼? 기온 상승하고 인간 건강에 나쁜 영향 요게 있는지를 봐야 되겠지. 주제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봤더니 자, 온도가 상승하니까 위험하고 죽는데 평균적인 사망률이 이렇게 사망률이 평균보다 높대. 즉 뭐야? 파란색으로서 기온 상승, 빨간색으로서 인간 건강에 대한 나쁜 얘기. 5번 봐볼까? 5번도 똑같네. 자, 파란색이 온도에 관련된 거, 기온에 관련된 거, 기온 상승에 관련된 거, 빨간색이 사망률에 관련된 거. 똑같잖아. 됐지? 따라서 전형적으로 36번, 35번, 36번 둘 다 똑같아. 주제만 자꾸 출발한다면 큰 문제 없이 접근할 수 있겠다. 됐지? 따라서 요 스텝을 그대로 밟아주기. 특히 단어 함정 조심해야 돼. 뭔지 알지? 단어는 분명히 반가운데 주제 관점에서 보면 절름발이. 됐지? 똑같이 풀 수 있다. 두 문제 다. 자, 여기까지 됐고 37번 봅시다. 37번까지만 보고 잠깐 시작. 자, 37번 이제 어디냐면 ABC 배열인데 원래 36번, 37번인데 여기만 37번, 38번에 나왔지. 얘가 두 개라서 특이한 형태야. 원래대로 하면 한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나올 건데 여기는 어떻게 나왔어? 두 개, 두 개, 한 개 이렇게 나온 보다 땡큐야. 왜? 문장 삽입이 훨씬 어렵거든. 흐름무감보다. 됐지? 자, ABC 배열인데 그지? ABC 배열인데 요 이론은 이제 다 알잖아. A는 1번일 확률이 낮다. 그지? 그 대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끝말잇기처럼 풀자. 요거 명심하면 되겠네. 누차 얘기했어. 자, 주어진 글이 있고 주어진 글이 있는데 주어진 글의 끝에가 빨간색이야. 근데 A는 1번일 가능성이 낮으니까 B하고 C를 놓고 예상 1번을 골라야 되는데 주어진 문장의 끝에가 빨간색이야. 근데 봤더니 B의 앞부분은 파란색이고 C의 앞부분은 빨간색이니까 얘는 탈락. 자, 그러면 C가 예상 1번으로 좋지? C. 자, 근데 C의 끝부분을 봤더니 뭐야? 노란색이야. C의 끝부분이 노란색. 그러면 A하고 B의 앞부분을 봐야 되는데 B의 앞부분은 역시 파란색이고 A의 앞부분이 노란색이니까 C 다음에는 A가 되는 거 좋겠네. 자, 그러면 A의 끝부분은 파란색. 그러면 당연히 B의 앞부분은 뭐야 되겠어? B의 앞부분은 파란색이야. 이렇게 이어질 거 아니냐? 그지? 노란색이 이렇게 이어졌고 빨간색이 이렇게 이어졌던 것처럼. 자, 그러면 B의 앞부분이 파란색인지를 봤더니 정확하게 이어지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야. 끝부분하고 앞부분이 이어지고 끝부분하고 앞부분이 이어지고 끝부분하고 앞부분이 이어지고. 오케이? 독해하면서 이런 느낌만 가져내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해볼게. 자, 근데 이 37번 문제를 갖다 역시 선생님이 학생들 푸는 걸 갖다가 다 봤는데 해석으로 푸는 애들은 다 틀린 것 같아. 재수생 상위권 애들도 해석으로 풀었던 애들은 거의 전멸했던 것 같아. 근데 힌트를 활용한 애들은 영어 실력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 맞았어. 따라서 이 문제는 두 개 다 활용해야 돼. 당연히 해석은 해야지. 그렇지만 힌트 활용, 지칭어, 올소, 연결사 활용 이걸 무시하면 안 돼. 꼭 기억해야 된다. 최근에 ABC별하고 문장 삽입은 내용이 어려워. 영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독은 되는데 독은 쉽게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가 안 돼. 해가. 이게 무슨 소리지? 한국말로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른 전형적인 이게 ABC 배열하고 문장 삽입 요 두 유형에는 이렇게 내버리더라고. 따라서 해석으로 푼 애들이 고전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해석도 하지만 힌트를 갖다 활용하자. 됐지? 힌트 부분을 강하게 읽어야 돼. 강하게 힌트 부분을. 자, 해봅시다. 37번인데 우선 이것도 먼저 문제에 접근하기 전에 중요한 표현이 있으니까 먼저 하나 잡아봅시다. It is important to. 자, it is important to. 자, 중요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겠어? 요 문장이 주제. 이제 요거 정도는 잡을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주제나 빈칸 풀 때 it is important to가 나왔다. 그럼 뭐다? to 부정사 이하가 주제다. 주장이다. 아까 it is time to하고 똑같은 거지. 잡아낼 수 있어야 되겠고. 자, 그렇게 잡아낼 수가 있다면 이제 읽어볼게. 자, 뭐 하는 게 중요하냐면 수학의 본질, 네이처가 자연 말고 본질이라는 뜻이 있어. 기억해야 돼. 수학의 본질, 과, 그지? 그 수학이 가지고 있는 추상성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 그래서 뭐 갈릴레오부터 뉴턴까지 여기 4명이 예시로 나왔으니까
갈릴레오부터 뉴턴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공식을 만들어냈나 봐.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 문제는 모르겠어. 해석이 어렵다니까. 너무 추상적이야. 근데 우리는 뭐야? 답을 고르는 거야. 우리가 번역가 될 게 아니잖아. 답을 골라내면 답은 쉽게 고를 수 있어. 해볼게. 자, 우선 주어진 문장을 읽었으니까, 자, 주어진 문장을 읽었고, 그러면 A는 1번일 가능성이 낮다 했으니까 B하고 C를 놓고 예상 1번을 골라야 되잖아. B하고 C를 놓고. 자, 그럼 주어진 문장을 올리고 B하고 C의 앞부분을 보면 되겠지. 자, 이렇게 봐봅시다. 주어진 문장은 이렇게 나왔고 B하고 C의 앞부분을 갖다 좀 뒷부분 잘라버렸어. 네가 한눈에 들어오게.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끝말잇기처럼 풀자 했잖아. 갈릴레오나 뉴턴 같은 이런 4명이 공식을 만들었대. 자, 요 끝에하고 B, C 앞부분하고를 갖다가 비교를 해보는 거지. 해석보다는 힌트 활용에 좀 더 중점을 두면서. 자, 봐봐. 자기가 보이는지. 지칭어, also, 연결사를 세게 활용하자.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보이겠네. 우선 B는 in other words가 나왔잖아. 이 말은 뭔 말이야? 즉, 바꿔 말하면 앞에 말이나 뒤에 말이나 거의 똑같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 all, 즉 4명을 대의가 받았어. 그 다음에 이 공식을 패턴으로 받은 거지. 공식, 패턴 같은 말이거든 실제로. 따라서 여기 나오는 in other words라는 연결사하고 they라는 지칭어를 물고 늘어지면 B가 더 적절해. 그렇잖아. 앞에 했던 말을 똑같이 했잖아.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거거든. 따라서 뭐가 더 적절해? 주어진 문장 다음에는 B가 더 적정해. 자, 근데 C 같은 경우는 요것도 애매해. it이라는 지칭어가 나왔는데 요 it이 받을 만한 게 여기에 마땅한 게 있지가 않아. 해석상. 그렇잖아. 따라서 해석을 하지 마라가 아니야. 이걸 강하게 해석하자는 거지. 이걸 강하게. 해석을 하긴 하되 지칭어 also 연결사가 중요한 거니까 중요한 걸 강하게 읽자는 뜻이라고. 뭔 말이겠지?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요게 받을 만한 게 여기 있지 않아. 따라서 C는 탈락. 그러면 B는 적절하고 C는 탈락. in other words하고 they를 물고 늘어지면 얘는 적정. it을 물고 늘어지면 어색해. 오케이. 그러면 예상은 B로 갑시다. 그 다음에 해석상도 공식을 패턴으로 받았으니까 이것도 좋은 힌트가 되겠네. 자, 그러면 완전하게 B를 갖다 이해한 상태에서 B를 먼저 이제 읽어보면, 자, B의 뒷부분 항상 그 문단의 끝부분하고 다음 문단의 앞부분을 갖다 우리가 짝을 맞춰보는 거니까 여기서 봤더니 그지 뭔가 그런 추상적인 공식이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제야 실제로는. 자, 어떤 그런 추상적인 공식이라는 것이 자연하고 이렇게 뭔가 일치한다라는 그런 가정이 있었나 봐. 그런 가정이. 그지? 그런 가정, 어떤 그런 기본적인 가정이 있었다.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이제 뭐야? 우리는 주어진 문장 다음에 B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 그 대신 마지막에 확인할 거니까 과감하게 예상해도 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예상할 건 A하고 C를 놓고 B의 끝부분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A의 앞부분이냐 C의 앞부분이냐 이렇게 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앞부분만 선생님 편집해서 여기다 붙여볼게. 자, 붙이면 자, 봐봐 자기가 보이는지. 요 B의 끝부분하고 이어지는 게 A의 앞부분이냐 C의 앞부분이냐. 그냥 강약 없이 하지 말고 지칭어 also 연결사를 강하게 읽으면 이렇게 보일 것 같아. 분명히 아까 우리가 C를 탈락시켰던 요 it이 해석을 해보니까 앞에 있는 요 assumption을 받는 거야. 말이 자연스럽다고. 자, 어떤 기본적인 가정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가정의 아래에 뭐가 있었다? 더 심오한, 더 깊은 가정이 있었다. 그렇잖아. 더 뭐뭐하다. 그러면 적어도 앞에 뭔가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자, 어떤 기본적인 가정이 있었는데 그 기본적인 가정의 beneath, 아래에 더 깊은 가정이 있었다. 자, 구조로 본다면 그래서 이제 이런 건 SVOC를 그릴 수 있어야 돼. 선생님이 SVOC 자료 줬으니까. 그러면 부사구가 앞으로 나갔네? 도치됐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런 걸 지금 자기가 못 그리면 선생님 SVOC 그리기 자료 달라 그래서 구조 분석 꾸준히 하면 돼. 스스로 할 수 있게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 그러면 해석을 해봤더니 요 it이라는 게 앞에 있는 기본적인 가정이라는 걸 받고 있고 그 기본적인 가정 아래 더 심오한 가정이 놓여 있다. 너무 자연스러워. 적절해. 근데 A를 봐볼까? A는 너무 생뚱맞아. 그러나 이성은 이렇게 받아내기에는 B의 해석과 A의 앞부분이 너무 좀 생뚱맞아. 그렇잖아. 여기 뭐 이성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오케이. 그러면
더 적절한 건 B 다음에 적정한 건 C다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C를 갖다 읽는 거지. 자,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확인해야 될 포인트는 뭐야? C 다음에 A가 이어지냐 이건데 요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C의 뒷부분하고 A의 앞부분을 비교해야 되는데 좀 전에 탈락시킨 건 A의 앞부분에 이성 얘기가 나와서 B는 끝부분에 이성 얘기가 없었거든. 자, 그랬더니 여기 봤더니 뭐야? C의 끝부분에 이성 얘기가 나왔고 A의 앞부분에 이성 얘기가 나왔지.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해석으로 풀면 너희들이 다시 한번 해설지를 봐봐. 이게 한국말로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게 돼 있다니까. 따라서 얘는 실질적으로는 다시 한번 해볼게. 우리가 주어진 문장 다음에 뭘 세게 읽기로 했냐면 지칭어하고 also 계열하고 연결사 이 세 개를 세게 읽기로 했잖아. 자, 그러면 우선 A는 1번일 가능성이 낮으니까 B하고 C 앞부분을 봤는데 B에 나오는 in other words라는 연결사 그 다음에 they라는 지칭어 요 두 개 때문에 뭐야? B가 예상 1번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B 다음에 C가 되는 이유는 C에 나오는 it이라는 지칭어 때문이네. it이라는 지칭어 때문에. 다음에 C가 적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C 다음에 A가 이어지는지를 확인했더니 C의 끝부분에 이성 얘기가 나오고 A의 첫 부분에 이성 얘기가 나오고. 됐지? 따라서 해석만으로 풀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해석과 힌트 활용을 같이 쓰면 즉 지칭어나 also나 연결사 얘를 갖다 강하게 읽으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답을 고르는 데는 지장이 없다. 됐지?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자, 10분 정도 쉬고 다시 시작할 거고 38번부터 45번 유형별 풀이비법 표시가 자기가 완벽하지 않다. 그럼 쉬는 시간 해놓고 완벽한 사람만 들어. 그래야지 효과가 커. 됐지? 잠깐 쉽시다.